G4 렉스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납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10만원 주고 풀알부 때렸습니다. 10만원으로 차를 살 수 있어요? 아니 좀 다들 뭐 넌 남자다 아시잖아요.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다. 다리온 프레임의 단점이야 라고. 지금 쌍용차가 위기잖아요. 이 보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이겠네요. 경제적이고.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쌍용차가 요새 위기이기는 하지만 매력적인 디자인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은 G4 렉스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G4 렉스턴 차주분을 모셔봤거든요. 자기소개 가볍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 캠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쌍용 렉스턴 G4고요 저는 헤리티지로 구매했고 추가로 여기 브라운 시트랑 사륜 이거 옵션을 넣어서 작년 9월에 추석쯤에서 샀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가격은 기본 헤리티지 가격 4,150에서 플러스로 브라운 시트 50만원 그리고 사륜차에서 200만원 해서 총 4,400만원입니다 근데 4,400만원이긴 한데 저는 그때 쌍용차 한창 프로모션을 했을 때요 그때 25% 정도 할인을 받았고 직원가로 그래서 총 실제 가격은 3,300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와, 거의 한 4,400짜리를 네. 3,000 초반에 산 거예요? 네, 1,100만원 정도 할인 받아갖고. 선납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선납은 저 10만원 주고 풀알부 때렸습니다. 10만원이요? 예, 10만원 주고. 10만원으로 차를 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캐피탈 끼고 10만원으로 해서 풀알부 때렸죠. 아니 좀 10만원으로 지금 계약금만 걸고 네, 나머지 올 5년 풀알부. 5년 풀알부. 와, 잠깐만, 저보다 대단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제가 사실 뭐 차를 살 마음이 없었어요. 25% 할인이 너무 큰 거예요. 솔직히 제가 나중에 가도 이렇게 할인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급하게 좀 사게 됐어요. 근데 제가 대부분의 돈이 이제 전세 쪽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10만원에 풀알부로 이제 사게 됐고요. 하프긴 하지만 네. 하프는 아닌 거네요. 왜냐면 전세 쪽에 이제 자금을 일단 융통하셨고 10만원에 25% 할인은 대박이다. 다들 네. 뭐 넌 남자다 막 이러는데 우스갯소리로 10만원의 차를 떠오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럼 지금 총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8,900km 정도 찍었고요. 그 전에 타던 차는 뭐 어떤 거 타셨어요? 저는 2005년식 프라이드 10년 된 모델을 중고차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한 11만 킬로인가 그때 샀었어요. 14만 킬로 정도까지 탔던 것 같아요. 프라이드를 타다가 렉스턴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프라이드는 너무 작은 감이 있었고 무조건 SUV를 사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는 31살쯤에 이제 다른 모델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이게 할인가가 파격적으로 나와서 너무 나오니까 이런 기회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이게 한정된 물량이 있었고 미리 선착순으로 해서 할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무리하지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구매하시고 나서 네. 지금 중고차로 팔아도 오히려 이득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도 10만원 딱 매수를 때렸을 때 매수 뭐 주식하시라고요? 매수를 네. 일단은 먼저 10만원을 걸었어요. 그리고 네. 집에 가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 중고차 가격을 보고 이거는 내가 1년 뒤에 팔아도 원금 손실이 안 되는데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샀습니다. 렉스턴이랑 동시 구매를 고민했던 차는 있나요? 동급 대비 모하비나 팰리세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 마음속의 원픽은 팰리세이드. 정말 차체도 너무 크고 안에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완벽한 제가 꿈에 그리던 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성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 없을 때 거의 30% 할인 받을 것 같으면 저도 이거 살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네. 약간 뜬금없지만 쌍용차의 약간 흑자 전환을 살짝 했던 게 티볼리잖아요. 아시잖아요. 소볼리, 중볼리, 대볼리다. 요 렉스턴은 대볼리다. 그러니까 티볼리의 확장판이다라는 소리가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티볼리도 뭐 친구가 한번 타봤는데 크게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디자인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좀 제가 느끼기에는 나름 쌍용차의 고급 버전이라서 필팅이나 마감이나 아니면 뭐 소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긴 해요. 실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티볼리보다 훨씬 더 낫죠. 실외가 살짝 닮았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제 마음이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G4 렉스턴 사랑하시니까요. 네, 그럼요.
지포 렉스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트렁크 공간, 수납 공간도 너무 넉넉하고 제가 캠핑 짐을 싣고 겨울에 뭐 난방이나 등유나 뭐 실을 거 많은데 그걸 다 실어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캠핑할 때 난방하는 그 등유 같은 것도 넣어야 돼요? 예, 난로도 넣고 하는데도 공간이 넉넉하고 나중에 뭐 결혼했을 때 유모차를 넣더라도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 그런 수납 공간입니다. 유모차 한 14개 들어갈 것 같은데.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컬팅같이 마감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요. 색도 원래 갈색을 잘못 쓰면은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약간 어두운 갈색이라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나파 가죽이라서 가죽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쌍용차가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필팅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실물을 딱 타보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요. 생각보다 괜찮고. 저도 처음에 진짜 봤을 때 걱정이 많았는데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너무 쨍한 갈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브라운 시트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죽을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바로 추가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아까 또 사용자 편리성이라고 했는데 비상 깜빡이 우리 항상 오른쪽으로 해서 이거 비상 깜빡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여기 눌러야죠. 네, 근데 여기는 왼쪽에 깜빡이 키는 그 구간에 따로 비상 깜빡이가 있어서 저기에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깜빡이 뭐 왼쪽 깜빡이 했을 때 살짝만 올려도 3번 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한 번 딱 튕기면 알아서 3번 깜빡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쌍용차가 좀 고객을 생각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죠. 또 다른 장점 또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 장점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안전하다? 그리고 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소음이 없다? 바디 프레임 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봐도 탱크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어딜 박아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중에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 목숨은 잃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차가 디젤인데 창문을 닫으면은 거의 웬만한 주행 소음은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제가 최근에 차주 인터뷰하면서 카니발도 타보고 스포티지도 타봤거든요. 다 디젤인데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모노코크가 아니고 이제 프레임 바디잖아요. 말씀하셨던 안정성. 제가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2톤, 3톤 포터 트럭이 이걸 박았어요. 렉스턴을 박았는데 그 포터는 지금 거의 반파 폐차 직전인데 렉스턴 차주는 뒷목 한번 쓱 만지면서 그냥 괜찮은 시장 나왔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차가 안전하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안전 순찰 차량을 지포 렉스턴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2017년부터. 그만큼 이제 안전성에서는 이제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이 시야 같은 거는 장점이 아닌가요? 시야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웬만한 차가 다 작아 보일 정도예요. 뭐 투싼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작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고요. 저기 지금 앞에서 오는 한 8톤 트럭이랑도 아이 컨택이 가능할 정도로. 차체도 굉장히 높아갖고 운전하기가 편해요. 지포 렉스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게 떨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지면 떨림. 제 주변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태우다 보면은 이게 바디온 프레임의 뭐 단점이야 라고 뭐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진다? 엄청 떨어져요. 제가 한번 뒷좌석에 앉을 때도 있었는데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도 너무 떨림이 심해갖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차주님이 뒤에 탈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으면 진동이 확실히 느껴진다. 이게 떨림이 심하고 좀 어지럽고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뭐 또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 이게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시스템 미흡한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요? 첫 번째로는 이게 디젤차인데 원격 시동이 안 돼요. 겨울 때 같은 경우는 미리 예열을 하고 좀 나가야 되는데 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와서 차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요. 뭐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입고 싶은데 가갖고 또 에어컨 켜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혹시 반자율 주행도 없나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오토크루즈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현대 기아차처럼 차선이나 이런 것도 다 잡아주고 카메라 같은 거 있으면은 자동으로 속도 줄여주고 이런 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그냥 속도만 딱 일정하게 해주고 전부 다 수동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옵션으로라도 추가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옵션 자체가 없는 거네요? 이번에 신형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산 Y405 모델은 그게 안 되고 속도만 딱 맞춰주는 그런 정도예요. 또 다른 단점 뭐 없을까요?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갈 때 좀 더워서 창문을 열으려고 하면은 풍절음이 굉장히 심해요. 정수성, 그 소음은 적지만 고속주행했을 때 풍절음이 심하다? 네, 창문을 열면 따다다다 이럴 정도로 귀가 아파요. 그래서 창문은 거의 닫고 에어컨을 많이 켜는 편이죠. 그리고 또 너무 커요.
가끔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세차 한 번씩 할 때마다 네. 현타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어떤 연타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세차로 딱 간다 이러면은 뭐 네. 애들은 다 하고 미트질 하고 왁싱질까지 이제 다 하는데 저는 미트질 하고 왁싱질 하면서 2시간이 그냥 가버리니까 높으니까 닦기도 네. 힘들고 가끔 네. 현타도 오는데 세차할 때 조금 빡세다. 세차 때 좀 빡세요. 자동으로 돌리면 되지만 네. 제 마음이 아직까지는 손 세차를 원하기 때문에 세차 그러고 샀는데 있어요. 세차인데 그 셀프 세차 해야죠. 제가 지금 물어보기가 약간 조심스러워요. 지금 쌍용차가 위기잖아요. 지금 차를 구매하신 지 1년도 안 되는데 지금 쌍용차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구매를 한 거예요. 프로모션 자체도 사실 이렇게까지 협력사에 할인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네, 25%인데 쌍용차가 현금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했기 때문에 저는 큰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부품을 나중에 구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위기 좀 잘 이겨내고 힘내서 다시 완전한 쌍용차의 부활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화이팅! 네! G4 렉스턴 구매하셨는데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하거든요. 차값 한 달에 60개를 풀어보잖아요. 저는 일단 풀알부기 때문에 3,300 정도를 이제 캐피탈을 통해서 했어요. 차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차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닌데 한 달에 한 5만 원씩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출퇴근용으로 쓰고 멀리 있는 집에 갈 때는 보통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주유비는 10만 원 정도. 고속도로랑 일반 국도 합쳤을 때 평균 연비는 몇 정도 나와요?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 정도요? 일단 시내 주행 같은 거 하면은 한 6에서 8 정도 나오고 고속 주행하면 12까지 나오거든요. 평균 1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같은 게 중요한데 제가 나이도 좀 있고 차를 몬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걸 수도 있어요. 일반 보험사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한 연 180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세네요. 예, 어떤 건 뭐 200도 넘어가고 네. 이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 보험을 선택했거든요. 그중에서 캐롯이라는 보험 회사가 있어요. 캐럿이요? 네. 당근이요? 거기에서 퍼마일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퍼 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돈을 받는 거예요. 아, 그냥 통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기본 금이 책정이 돼 있고 거기에서 제가 사용한 만큼 이제 돈이 측정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6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에다 키로마다 45원씩 붙어요. 제가 500km 정도라고 한 달을 잡았을 때 한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면 6만 원 플러스 2만 5천 원 하면 8만 5천 원 이러고 왔다 갔다 한 번씩 뭐 하는 거 따지면은 거의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고 1년에 120 정도. 말씀하신 게 퍼 마일이니까 킬로미터당 내는 거잖아요. 일반 보험 그 다이렉트로 알아보셨을 때도 180에서 200 가까이 했는데 롯데캐롯 보험 하니까 한 120 정도로 보험료가 좀 절감되더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험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적이겠네요. 경제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택한 거고 그럼 엔진오일 같은 거는 뭐 어느 정도 나요? 이게 공업사마다 많이 다른데요. 네. 한 제가 맨 처음에 갈았을 때는 12만 원 정도였어요. 굉장히 비싸다고 해서 쌍용 직영점 찾아가서 물었더니 9만 원, 10만 원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차 기준에선 그래도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네요. 엑스턴이 살짝 아빠차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20대 후반에 렉스턴을 구매하셨는데 네.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아빠차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와, 너 어떻게 샀어? 약간 이런 말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G4 렉스턴을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진 않으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이거를 갖다 딴 거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또 비싼 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캠핑할 때 짐이 넉넉한 수납 공간, 안정성, 나중에 가족까지 생각했을 때 패밀리카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G4 렉스턴 제가 지금 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음이 확실히 진짜 안 들리고 인터넷 보면은 실내 마감 같은 거 굉장히 조금 올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타본 결과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올류 렉스턴이 나왔긴 하지만 아직도 G4 렉스턴을 중고로 구매하시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G4 렉스턴을 중고로 구매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차주 인터뷰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98년도 크레도스도 좋고요, 2003년식 마티즈도 좋습니다. 뭐 람보르기니도 좋고 많은 차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마지막으로 영상이 괜찮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